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품을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은 꼭 그 네. 진영 내에서 지금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계속적으로 어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속 중용되고 이 사람 불러라, 얘는 내보내라 이런 채팅창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시각도 들어봐야 되고 저런 시각도 들어봐야 되고 이 시각이 합리적으로 맞네. 그럼 나는 그 시각을 지지를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저는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을. 어떤 거요? 나의 생각을 설득하려는 노력.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냥 유권자들의 생각에 국회의원은 맞추든지. 저는 또 네. 되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 두 분은 청년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정치인이나 혹시 아니면 요 업계에 같이 계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자기 목소리 안 내고 뭔가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굳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왜 붙이지? 그냥 50대, 60대 정치인 불러도 똑같은 얘기를 20대도 한다면 그걸 왜 청년 굳이 붙여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두 분은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서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님이 구경의 정치비상구에서 김어준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거기도 그것만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뭐 엄청 막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어쨌든 되게 긴 이야기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뭔가 휘뚜루마뚜루 해서 비대칭 정보로 무언가의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벌써 김어준 씨의 역할은 이 뉴미디어라는 대한 언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특정 정보를 어떤 기득권의 세력이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그거를 이제 타파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뉴미디어를 부상시켰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이 뉴미디어를 확실히 양지로 끌어올려서 레거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똑같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룰을 적용해서 뭐 엠바고도 지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과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같이 지켜서 1대1로 싸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네. 이제 생각을 바꿀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민철 씨 같은 훌륭한 분들이 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 김어준 씨나 그쪽 이제 계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안 도와줬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됐을 때 자꾸 대통령과 정부에 뭔가 반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지속되겠어요? 그 언론이.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김어준의 시대가 간다 그런 건데 약간 요거를 쇼츠가 많이 빠져가지고 마치 제가 어마어마한 무슨 뭐 아니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어준 씨가 사실 시대 변화를 선도한 게 있죠. 과거에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딴지일보 만들어서 레거시에서 주목하지 않는 얘기들과 그 다방면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런 기사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뒤에는 또 팟캐스트로 낙곰수를 해서 팟캐스트 시대를 또 향유를 했고 이제는 또 유튜브로 넘어와서 이제 물론 그 전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긴 했지만 지금은 또 유튜버로 또 빅스피커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김어준 씨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이란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에 맞는 정보만 부각을 시키는 방식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김어준도 그러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대칭 정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요즘 같은 이제 SNS나 유튜브 언론이 많아진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철님은 이 김어준 잼요정님께서요. 명민주는 사랑이다. 이 누나가 격하게 아낀다라고 이야. 덕질 좀 하게 해주라님이요. 민준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시. 저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예, 우르사님이 나는 명바다. 명민주님, 정밀천님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최고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처음 아실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상하게 알고리즘에 안 뜰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어준 씨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덩어리라고 표현하셨죠. 팀 김어준 말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것보다 네. 저는 이 뉴미디어와 SNS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뉴미디어, 특히나 이제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영향력이 우리가 무언가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생각해보기 전에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한테 퍼졌어요. 네. 특히나 대한민국.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전한길 씨나 김어준 씨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떼고 그냥 생각하면 네. 어떠한 정보를 대다수의 국민한테 그냥 어떠한 근거 없이 던졌을 때 그 국민들이 그거를 듣고 판별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없을 때 이게 전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뭐 이슈 전파사가 됐던 뭐 뉴공이 됐던 아니면 다른 데가 됐던 전한길 씨가 됐던 그건 상관없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뭐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의사랑 법률 네. 그리고 금융 이쪽은 자격증인가 학위가 없으면 아예 그쪽 관련 방송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 정보도 어중이 떠중이 나와서 약 팔려고 막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이미 벌써 몸으로 흡수가 돼버렸는데 네. 그 뉴미디어도 이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정치인과의 커넥션으로 어떠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줄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라는 신앙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떠한 근거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모르는 채로 나중에 봐서 거봐 내가 그런 얘기 했지 하고 맞는 게 몇 개 있게 되면 맞아 저 사람은 무언가 뒤에 어떠한 그 기성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정보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걸 믿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한 폐해는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금 구조에 대한 그 불합리함, 비효율성 이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약간 정치 시사, 금융 뭐 이런 거에서 유튜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그 뭐 헌법을 어느 정도 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기본 상식에 대한 시험을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런 걸 봐서 이제 멘트를 퍼뜨릴 수 있게 해야 피해가 없지.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땡이잖아요. 샤이님께서요. 명민준 낯가림 끝나고 입 터짐 역시 믿고 듣는 민준이라고. 낯가림 끝나셨어요?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